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설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6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왜 안 주냐고 조르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나니까 얼른 빌린 것처럼 또 위장한 사람도 있고 여러 찔이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6명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회장입니다. 지금 수사가 집중되는 것은 이 곽상도 의원, 여기는 아들한테 50억 퇴직금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주 수사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좋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라고 하려고 하고, 또 한 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홍모 회장인데 이게 언론인이다. 언론사. 언론이라고 하면 뭐 평언론인이 아닌 거죠. 언론사 사주인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래도 좀 큰 그룹의 언론사 사주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씨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중앙 미디어 그룹의 홍석현 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머니투데이 그룹, 거기에 뉴스완, 뉴시스, 통신사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홍성근 회장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까요? 투홍 중에 원홍이. 그래서 그 우리가 판단컨대 뭐 김만배가 어디 출신이냐?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거기 부국장까지 출신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중앙 미디어 뭐 거기 가서 그룹에 가서 그 홍 회장하고 악수하고 뭐 같이 친하고 돈 주고 받고 뭐 빌려주고 할 이런 사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자기 사장, 자기 회장 같은 그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빌렸거나 받았거나 빌렸거나 뭐 급해서 내가 빌렸거나 받았거나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이보게 나 돈 좀 빌려주게 하든가 회장님 돈 좀 쓰십시오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그거지. 괜히. 그래서 이 홍 회장 측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계속 상관없다고 이제 부인하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심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는 무슨 법조팀장이라는 게 뭐 주요 언론사에서는 법조팀장은 이제 한 10여 년 차 중견 기자들이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차장급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김만배가 무슨 부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서 법조팀장이라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취재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쓰고, 우리 흔히 기자 생활할 때 기사 안 쓰고 기자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취재 안 하고 기사 안 쓰고 기자 생활하면, 그런 농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취재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쓰고, 아니 언론사 사장이 돈 주고 있는 자기 직원이 취재도 안 하고 기사 안 쓰고 부동산 투자만 하러 다닌다. 대법관 만나서 로비를 하러 다닌다.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두고 보호를 했다는 것은 홍성근이가 그걸 다 알면서 용인하고 뭔가 이렇게 물밑 거래가 있었다고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정말 기사 안 쓰고 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대받는 기자가 있어요. 어떤 기자는 정보 담당하고 고위 회사 고위층의 정보를 그 관리해주는, 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런 무슨 이권사, 이권, 여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은 기사를 안 쓰면서도 거기서 우대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글쎄 뭐 제대로 된 신문사나 이런 데서는 모르지만은 좀 보면 그런 신문사들, 그런 언론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김만배가 몰입의 언론이고 사입의 언론이라고 봐야죠. 그게 언론사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홍 회장이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김만배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한 그런 관계라면 이게 참 문제죠. 그게 왜냐면 전체 언론에 대한 망신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 이건 홍성은 언론 윤리에도 전혀 아니 정말 이건 그 범죄 행위지.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언론들이 있어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기레기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예. 그런데 이 뭐 검찰이 빨리 참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철저히 수사를 해야 전체 언론이 같이 망신당하고 있는 거거든. 차라리 이름이라도 누구라고 다 꼭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혼자만 의심받게 되는데 이게 되니까 전체 언론이 다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체 언론이 다 썩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좀 철저히 좀 수사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회장 측에서도 이것은 뭐 대장동 비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 그래서 뭐 김만배 당신은 이제 부국장이 그런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해서 빌렸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세 차례 거쳐서 50여 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닙니까? 검찰도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걸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게 정상적인 거래냐 아니면 진짜 이 50억 클럽설에 나온 그 내용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만약에 그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줄 자기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니까 분명히 밝히고 증거를 내놓고 자기들이 여기 혐의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밝혀줘야지. 밝혀주고 김만배도 입을 열어야지. 너 지금 뭘 잘했다고 말이지 맨날 있다고 뭐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딱 뭐 옴짝달싹 못하더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예. 그거는 또 화천대유에서 돈 줬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이미 그 관련 그 자료까지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거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를 빨리 밝혀내야지. 느닷없이 무슨 돈 자기들 사업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무슨 당군 일의 최대의 뭐 환수였다면서 다른 사람 50억씩 갖다 줘놓고 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가고 이런 부도덕한 짓을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 회장이 차용증서를 뒤늦게 쓰는 그런 위장을 했는지 아닌지는 그 자금 추적해보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이자를 줬다는데 언제 어떻게 이자를 줬는데 그냥 뭐 현금으로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계좌 이체라든 뭐 하든 통장에 왔다 갔다 한 그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요. 수십억이요. 세 차례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사후에 그것을 말이지 꾸미고 조작하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걸 추적하면은 뭐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스스로도 만약에 진상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게 낫죠. 나중에 이렇게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생각해도 나중에 걸려도 그거 참 큰 사회적인 창피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결백하다고 생각하면 왜 지금 빨리 못 말하는 겁니까? 김만배도 바로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더군다나 이 홍모 회장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그 산하의 천하 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1호에서 7호까지 그 7호 이게 또 무슨 김만배 법조 후배 아닙니까? 7호가 배모 씨라는 예, 배모 부장인가 이 사람도 뭐 조금 투자하고 100억이 넘는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디 부산인가 2층 카페까지 뭐 이렇게 딱 또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말이 되는 일반인으로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상당히 추측이죠. 뭐냐면 그 회사 회장, 그 회사 부국장, 또 그 아주 김만배하고는 아주 절친했던 그 후배 기자. 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무슨 어떤 이권 사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아니, 이 홍 회장도 원래는 한국일보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선후배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뭐 여기 와서 이 머니투데이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 머니투데이라는 게 한국일보에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 성공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서는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뉴스원이라든가 뉴시스 뭐 이런 통신사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언론 미디어 그룹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 회장이라든가 김만배 그리고 뭐 배모 부장인가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 인연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업을 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예. 언론이 아니면 그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김만배 혼자서가 아니라 회장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심부름할 후배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엮여가지고 뭐 이른바 뭐 카르텔로 엮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김만배는 여기다 빨리 진실을 이야기해. 아니 사내에서도 그 사람을 김만배가 기사도 안 쓰고 취재도 안 하는데 어떤 그 데스크가 그대로 둘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홍 회장이 내부에서도 다 보호하고 야 거기는 손대지 마. 그 사람은 따로 할 일이 있어.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봐야죠. 추측한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그 뭐 언론에 그 또 몸담아 있었던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추측해 보건데 예?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사도 안 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고교수 말씀하셨지만 야 기자 그거 하면 할만 기자가 참 할만해. 기사 쓰라 소리만 하면 이러거든. 그러니까 논설위원도 농담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논설위원도 뭐라냐면 우리 그 선배 논설위원도 그랬어요. 야 정말 사설 쓰라 소리 안 하면 이게 논설위원 할 만한데 이랬거든.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수 한 분은 그 우리 선생님이 이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 맨날 야 강의하라 소리만 하면 교수 이거 정말 할 만하다 이랬거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말 기자 할 만했을 거야. 그렇죠. 기사 안 써도 되니까. 또 하나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홍 회장 예. 과거 장자연 예, 사건에도 그것도 연루가 돼서 그 당시 미디어 오늘이 뭐 술자리에 같이 했었다 이렇게 보도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뭐 정정 보도도 냈습니다만은 식사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는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들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 전에 P&R 리서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난 4월부터 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해서 쭉 대선 지지율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주 늘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머니투데이에서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우리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거든요. 근데 왜 중단을 했겠습니까? 글쎄, 그것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예. 없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 이랬을 수가 있지. 김만배 보고 저쪽에 어디서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좀 빨리 그거 바로 잡어. 이랬을 수도 있지. 그 안 잡으면 우리가 수사를 좀 해야겠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랬을 수도 이 있지. 권력을 우습게 하나?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지. 설명이 안 우리 되죠. 상식으로는 설명이 예, 안 돼. 우리가 뭐 기자 생활 오래 해서 저 보면 입맛 아닙니까? 처음은 삼천리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갤럽이 또 이 머니투데이하고 여론조사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늘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윤석열을 누르는 쪽으로. 갤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갤럽도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뭐 최시중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냥 여론조사 기관을 다 주물러 버렸다 해가지고 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덕으로 방통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홍준표 후보의 지난 9월 달에 또 그 이전에 그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갤럽은 미국 갤럽 본사하고도 전혀 상관도 없고 이거 믿어주지도 안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갤럽하고는 내 이름을 넣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것만 인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보니까 또 무슨 윤석열하고 이제 홍준표하고 이쪽에 이재명하고 사이에서 이거 지지율 차이를 그걸 또 보니 자기가 유리하니까 이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세입니다. 한국 갤럽이 이렇게 썼다 이게 대세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뭐 사람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갤럽이 또 이제 유난스럽게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친문
언론들이 하나 권력 앞에 그냥 고양 앞에 쥐처럼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너무 들쭉날쭉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혼란스러운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사지라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주는 물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총선이란가 대선 그런 여론조사는 그냥 뭐 공채다시피 해주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조사들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정부 물량을 받으면 대기업한테 가서 또 청와대에서 우리한테 이런 정도의 그런 여론조사를 하라고 내놓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진짜 큰 거 받지 않습니까? 뭐 상품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그게 이제 진짜 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다 영세하고 뭐 한 70여 개 있는데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권력 앞에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언론도 뭐 취약하게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OEM 방식이라고 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냥 저 정부라든지 이런 쪽 입장을 대변한 여론조사가 되면 그동안에도 말이죠. 선거 때마다 보면 이상하게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예사로 뿌렸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그 여론조사 그 과정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선거 지나고 나면 또 허지부지야.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요. 이게 뭐 무슨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여론조사 회사들의 이 여론조사 과정이라든지 이거 정말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도 일종의 뭐 민간 기업이고 사기업이니까 그 경영에 일일이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은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일정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해요. 자격 요건이라든가. 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상 여론조사 정치, 여론조사 총선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뭐 두루킹은 저리 갈 정도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민주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도 있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대선 되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갖고 마구잡이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인터넷에 다 돌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나오면 여기저기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권력 딸랑이 언론들이 좋다 하고 마구잡이로 또 보도록. 그러니까 그게 여론으로 일반 국민들은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지 않도록, 그건 뭐 어느 여야를 떠나서 언제든지 정권은 바뀌는 것이니까 여론조사가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표본 추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문, 설문을 어떻게 만드냐 이건데, 이런 것을 뭐냐면 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뭐 표현을 한다든지, 표본 추출할 때 그것을 어떻게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난을 못 치도 최소한의 그 과학적인 그 틀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너무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파워가 없지 않습니까?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식당 허가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 허가제 그런 거 하면은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겠나. 제대로 된 맨파워를 갖추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이든 뭐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고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야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으로 조사기관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거의 전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면 접촉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접촉할 수 있는 것이 TV 토론 그건 잠깐 보는 것이고, 뭐 시간 안 되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인터넷에 다 돌아다녀요. 뭐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든 무슨
날라리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 회사 이것도 영업을 이제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 영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심대한 무슨 왜곡이 현상이 나타나든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이재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이재명 씨가 음식점 총량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느닷없이 백종원이가 이런 이야기했다고 또. 근데 보니까 아니야. 백종원은 그냥 감시하고 그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지. 면회 총량제를 하고 아니고 상관없다. 전번에는 뭐라 했습니까? 또 기본소득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주장이 이렇다 했는데 윤희숙이한테 또 한번 제대로 맞았지. 문제는 빨리 윤희숙이가 그러니까. 이 대선 전국에 맞아. 진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주 칼날같이로 딱딱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면 이재명도 깨갱하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말로만 얘기하고 정말 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정말 빨리 윤희숙 전 의원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 저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